가만히 있을까요? 뭐, 네, 제가 만약에 이분께 조언을 드린다면 무조건 납득하기 없더래요. 근데 지금 막 억울하다 계속 엄청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고. 네. 우리 지금 그러면은 세간의 관심사 거의 이거는 무슨 엄청 게이트급이더라고요. 네. 금액 규모나 지금 계속 커지는 것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요약하자면 완전히 이 분야를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 난리입니다. 그쵸, 거기 현업에 계시니까. 네,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줘서 네.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한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특정 주식에 대해서 매도, 그러니까 팔아서 그 주식을 떨어뜨려요, 가격을. 그때 다 사고? 그렇죠. 그때 사서 그럼 걔가 다시 회복되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정말 망할 회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 회사면 당연히 복원력이 있어요. 왜냐면 회사는 안 망하고 계속 영업을 하면 돈을 벌고 이익을 남기니까. 근데 이 매도라는 거는 요새 뭐 공매도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동원해서 조금씩 해서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데 자꾸 낮은 가격을 쓰면 그게 체결되면 그 가격으로 형성이 되니까.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쌀 때 왕창, 그때는 이제 대규모 거래를 넣어서 왕창 산 다음에 얘가 복원되고 나면 팔아서 그 차익을 남기는 방식. 그러면 이제 그 금융이나 주식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럼 거기서 임창정 씨가 뭘 한 거예요? 본인은 계속 지금 아무 죄가 없다, 아무것도 안 했다, 몰랐다, 피해자다 하는데 근데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명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의도 지금 거기에 도는 여러 가지 소문들에 의하면 예, 그분이 이제 임창정 그분이 만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지분을 지금 주가 건드리신 분들이 사줬어요. 임창정 씨가 회사를 만들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의 지분을 주가 조작 세력이 사줬다. 네,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살 때 되게 좀 비싼 값으로 산 것 같아요. 50억? 예, 뭐 5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뭐 그건 정확한 뭐 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거를 사서. 근데 이제 원래 이 사람이 그러면 투자했던 돈이 있을 거잖아요, 임창정 씨가. 그 돈보다 한 30억 정도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불려줄 테니까 네. 한번 투자해봐라. 그래서 어차피 자기는 여윳돈이 생긴 거니까 그걸로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 사람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뭐 이런 거 모르고 지금 보면 어떤 앱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자기 돈이 얼마가 거기 투자가 돼 있고 그게 얼마씩 늘어난다만 보이는 뭐 그런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쓰는 앱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임창정 씨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어쨌거나 유명인이고 네.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도 우리한테 투자했다라는 걸 통해서. 근데 이미지도 왜 이제 나이도 좀 있는 데다가 다재다능하고 연예계 인맥도 많고 막 소주 한 잔 뭐 이랑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되게 돈이 많다 이런 소문도 많았어요, 예전부터. 네, 가게도 뭐 잘하는 네. 편이고, 네, 나름. 근데 이제 왜 엔터테인먼트 회사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하냐 보니까 아이돌을 자기도 이제 그 하이브처럼 뭔가 만들고 싶어서 여자 아이돌 뭐 이렇게 키웠는 모양인가 본데 뭐 그게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근데 어쨌건 그러면서 연루가 된 것 같고 지금 뭐 소문에 의하면 무슨 청소부 하시는 아주머니도 뭐 3억 빚을 내서 넣었다가 지금 이제 다 난리가 난 상황이고 그래서 뭐 검찰이랑 금감원이랑 뭐 이렇게 해서 특별수사 조직 만들어서 뭐 조사하네 어쩌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당연히 잘 몰랐을 거예요. 연예인이니까 뭐 그런 주식이나 이런 회사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지만 그래도 자기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아니 그냥 조그맣게 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체인점만 몇 개를 하고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식하다? 그건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맞는데 이분이 이제 사주를 보면 사주를 보면 맞아. 사주를 보면 개축년 개해월 경호일에 태어나셨고
이거 뭐 사건 터지고 나니까 온 동네방네 지금 다 사주로 막 분석하시는 분들 많던데 병자시 그러니까 밤 12시에 태어나신 걸로 보는 쪽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고 뭐 또 아마 또 댓글에 올라오겠지만 아 그 시간 틀려요 뭐 이런 얘기하시면 그걸로도 보면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뭐 모르니까 시간.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도화를 밑에 많이 깔고 있는 그리고 경호라는 그 경금 큰 바위 같은 스타일이라서 그런 스케일 좀 크게 하는 그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잘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음식점, 술집 이런 것도 자기하고 잘 맞고. 근데 결국은 이 도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목받고 연예인 기질이 다분한 게 맞습니다. 맞고 그걸 더 활발하게 하는 게 더 맞는데 이분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재성이 없습니다. 재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재물운이 없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정말 자기가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명략 공부하면서도 하나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다자 무자라고 없는 것도 많은가 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은 또 그렇게 여러 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한테 재성은 여자기도 하니까. 예전에는 저는 이제 재성 없으면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또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없으니까. 너무 원해서.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이제 여자분이 옆에 이제 배우자가 있어야지 안정을 취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 돈을 여러 군데 쓰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그런 사업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하는 건 맞는데요. 그쵸. 재혼했는데 애 5 것을 하려고 해봐. 아유, 근데 돈이 이제 필요했구나. 예, 근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당연히 연예인 분들도 요새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들 많지만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 또는 그런 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진짜 잘하실 것 같은 것 같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운상에도 놓고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연예인으로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거가 이제 나이도 뭐 50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죠 당연히. 그 몸 쓰거나 또 어쨌거나 자기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노래도 해야 되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사업적인 걸 하려고 노력했겠으나 올해가 개묘년이다 보니까 없던 목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돈이 많이 벌릴 거라 생각하고 투자한 것 같은데 좀 잘못 만난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만약에 그 여유 자금을 투자를 했으면 올해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내 사주도 있고 내 이 명이라고 하는 그게 뭐 나의 성향 또는 특징 이런 게 있지만 내가 혼자서 하는 거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이런 동업 또는 다른 거에 대한 투자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그걸 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돼 있고 내 몸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난 거죠. 근데 임창정 씨가 끌어들인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하던데 연예인 중에도 있겠죠? 네, 일단 이분은 그 수식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아까 그 요식업 이런 사업에도 잘 맞는다고 했지만 수식신의 특징이 어쨌거나 술 먹고 막 이렇게 같이 놀고 이러면서 친해지고 하는 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술하는 거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이렇게 흐름이 있어서 편승하듯이 그거에 편승해서 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고. 왜냐면 주변에 그 또래 선후배 연예인들이 그동안 임창정 씨를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제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정이 형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한번 하고 싶고 같이 친해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임창정 씨가 하자고 했을 때 아니면 임창정 씨가 참여한다고 했을 때 혹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일단은 뭐 그냥 여의도에 도는 소문에 따르면 최소 뭐 1조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와우. 아니 그렇게 크게 해야지 조작이 돼요. 주식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뭐 1,000억, 2,000억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잘. 예.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1,000억치 사가지고 티도 안 나요. 그거 뭐 어떻게 이제 삼성전자 워낙 비싼 주식이고 큰 주식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뭐 건드린 회사들이 뭐 삼천리 뭐 이런 그러니까 주식 숫자가 좀 작고 그 다음에 금액도 적당한 걸 뭐 하여튼 손댈 수 있을 만한 거 건드린 건 맞습니다만 보통 코스닥, 코스피 이런 데 상장돼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몇 천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움직이게 하려면 조단위는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증권가랑 법조계에서는 임창정 씨가 결국 그 안 좋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주상으로 어때요? 이분은 하반기가 더 안 좋아요. 8, 9월부터 골치가 아플 건데. 골치가 아프다고. 아. 네. 왜냐면 8, 9월이 이제 가을이고 네. 본인이 경금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가져서 원래는 좋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 관하고 자기의 그 식신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가 지금 상잔하는 거라서 왜냐면 이분은 재성이 없어서 아마 식신을 네트워크로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상잔한다는 걸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기운까지 세지면 굽히고 들어가야 될 때 못 굽히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못해서 그게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임창정 씨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베스트 솔루션? 가만히 있을까요? 뭐, 네, 제가 만약에 이분께 조언을 드린다면 무조건 납작하게 엎드려요, 지금. 근데 지금 막 억울하다 계속 엄청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고. 네. 아, 억울하겠죠.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본인이 잘 모르는데 뭐 그런 거에 연루돼서 또 본인은 어쨌거나 연예인이라는 공인이고 주목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중 타겟이 된 건 맞거든요. 맞는데 그동안 자기가 연예인으로서 누려왔던 게 있으니까 그게 그쵸. 반대급부로 생기는 거고 그걸 지금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서 예전에 썼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쓴다 그러면 그거는 도움이 안 될 걸로. 그 와이프하고는 어떨까요? 그 재혼이고 와이프가 엄청 그 애들도 잘 걷어주고 어쨌든 조강지처만큼이나 잘한다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남편의 이렇게 엄청난 힘든 상황을 와이프가 잘 견뎌줄까요? 네, 견뎌줄 겁니다. 아, 왜냐면 이분은 재성이 없는데 그 얻은 재성이지 않습니까? 네. 되게 소중하죠. 소중하고 그분도 아마 그동안에 어쨌거나 해왔던 걸 봤기 때문에 아마 힘들 때 버리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면 분란이 생기게 되어 있고 싸움이 납니다. 나는데 그래도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켜나가는 게 제일 유리한 방식이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쉽게 막 헤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지만 아들 5명 키우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 힘든 것도 해왔는데 뭐. 그럼요. 그 뭐 농담 삼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아들 1명이면은 뭐였더라? 뭐 지옥이고 은메달 2명이면 금메달. 아마게돈이고 아, 진짜? 뭐 3명이면 지구 뭐 멸망인가? 뭐 그래서 5명까지 가는 건 제가 못 봤는데 거기는 뭐 힘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막 힘들어서 뭐 10년 이렇게 구속되는 것만 아니면 본인이 재능 없으신 것도 아니고 충분히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나? 김구라 씨 빚 그렇게 많아도 금방 갚은 거 보면 그럼요. 이상민 씨도 뭐 이번에 빚 다 갚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분은 도하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연예인으로서도 돈 버는 거는 아주 잘 되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본인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비즈니스적인 거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저는 조언 드릴 때 그런 거죠. 차라리 그런 전문 경영인을 쓰셔라. 대표는 내가 하더라도 운영은 그 사람이 하되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놓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거고 본인은 본인의 그 연예인적인 자질을 더 발휘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이제 좀 어쨌거나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본인이 대표를 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싶은 게 남자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벌집이나 무슨 권세가 집안에서 승계 교육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거를 그렇게 선택을 못하고 그냥 대표는 좋은 것, 예, 막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임창정 씨 언제 좋아져요? 임창정 씨는 이 지금 이분은 8대운인데 48세 이 대운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게 관대운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관대운이 들어올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표 또는 명예 높은 자리 위치 이런 걸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는 나의 역량을 초과하면 이게 구설 관제로 돌아와요. 지금 그게 벌어진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좀 굽혀야 되고요. 이 구설 관제를 잘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58세 대운에는
정말 비즈니스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세예요. 예, 58세 대운도 관대운이 정관대운이 위아래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은 수가 많아서 수화는 상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다른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본인은 어차피 화가 또 들어오면 본인의 도화가 발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이 먹어서도 노래 발표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예능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가셔서 출연하시고 이런 활동을 힘들더라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남의 일이라서 이렇게 옆에서 삼자로서 보면 이경규 씨가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엄청 힘든 일을 겪는 것이 나중에 또 말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한 10년 고생하면 그 다음 1년은 꼭 핀다고 하더라고. 이경규 씨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뭐 견디겠죠 뭐. 이분을 사업하려면 70대 이후에 해야 돼요. 재성운이 그때 들어와서 너무 늦어서 문제인 거죠. 예. 아니야. 근데 요즘은 네. 70살 봐도 70살이나 어른들 봐도 그렇게 외모도 그렇게 안 보이고 되게 젊으세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요새 상담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초중 말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본인 사주대로 사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 20대부터 40대를 초년으로 보고 40에서 60을 중년으로 보고 60 이후를 말년으로 보는 게 좋고 그 말년이라고 할 때 쉬는 게 아니라 그때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재관대운이 들어오면 해야죠. 그래서 한 8, 90까지 일하셔야 되는데요.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제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사주 상담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분들은 노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거든요. 나이 들면 더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재관대운이 들어와서 80까지 사회적 활동을 한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한 3, 40대에 상담 하시는 분들은 아니 아직도 3, 40년을 더 일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엄청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